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불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버티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휴가를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이 우수석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수석 문제를 금태섭 더민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긴 처음 오시죠? 예, 일로 바뀐다면 처음인데 정말 좋습니다. 그런가요? 예, 사실 저희가 골방에서 했었잖아요. 저는 골방 같았었는데요, 진짜. 네, 좋죠. 예. 네. 그래도 그 방에서 제가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 저희가 많이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 방송이 여기서 이제 유튜브, 뭐 페이스북 라이브 그리고 아프리카 TV 등등에서 전 세계 전국으로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영광입니다. 자, 저희가 금태섭 의원님 전화로 연결은 저번에 해봤는데 처음으로 이곳에 모셨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전 세계 전국에 계신 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요. 전 세계 전 인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서울 강서구 갑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도 불철주야 강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그런데 유럽에 다녀오셨다고요? 그 얘기부터 잠깐 듣고 가시죠. 예, 저희 당의 이철희 의원, 네. 또 기동민 의원, 박용진 의원, 강병원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양수 의원까지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그 의원 외교 차원으로 가면 한 당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이제 이 의원 외교가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배워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웨덴하고 덴마크를 갔는데요. 스웨덴하고 덴마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 제도가 대단히 발달해 있고 그렇죠. 또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저항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낸 세금이 자기를 위해서 쓰인다는 걸 알아서 세율을 올려도 네. 정말 저항이 없는 세율이 나라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도 뭐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다 이 행복 지수, 그러니까 잘 사고 못 사는 걸 떠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지 그 지수를 측정하면 항상 이제 선두권에 있는 예.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복지제도 그 자체도 물론 보러 갔지만 복지제도에는 또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초선 의원들이 갔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좀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이게 세금도 올려야 되고 또 복지제도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는지. 그러니까 거기도 보수당도 있고 삼인당도 있고 또 노조도 있고 네. 사용자 단체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협치가 가능해졌는지 그런 거를 좀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8박 10일을 갔는데요. 뭐 8밤 자는 게 긴 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일정을 빡빡하게 짜서 공부를 네.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 생기고 의원들이 외국 나가는 게 거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열심히 했습니다. 혹시라도 혼날까봐. 외유는 아니었다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예. 정말 가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공관들 대사관에서도 네. 의원들 와서 열심히들 하시지만 하여튼 이렇게 공부하는 건 처음 봤다. 근데 저희가 뭐 다른 의원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초선들끼리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쫄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네. 어떤 뭐 성과가 있었나요? 그 얘기를 좀 잠깐 풀어주시고 우병우 문제 넘어가 보죠. 예, 네. 가기 전부터 저희가 그냥 가서 들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뭐 정치가 우선한다부터 시작해서 네. 스웨덴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 또 덴마크에 관한 책들 읽고 또 스웨덴에서 이제 우리 대사 지내신 분한테 강의도 듣고 갔는데 네. 그래도 막상 현지에서 거기서 지내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참 느끼는 게 달랐습니다. 특히 말씀으로 들으면 일단 복지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은퇴한 다음에 노후 생활 또 아이 키우는 문제 이런 거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수당이라도 또 삼인당이라도 이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이래서는 사회가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거기가 국민소득이 6만 불이거든요. 네. 우리가 3만 불을 달성하지 못하는데 정말 잘 사는 나라들인데 그렇죠. 통장에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6만 불인데 어떻게 어떤 재난을 근데 그 워낙 세금이 비싼데다가 어.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어떤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거나 네. 혹은 은퇴를 하거나 또 애가 생기거나 이럴 때 국가가 뒷바라지를 해준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월급 받아가지고 억지로 적금을 해가지고 몇 백만 원 뭐 이렇게 쌓아놓고도 항상 불안한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가 없는 겁니다. 그게 사회보장이 잘 돼 예, 있으니까요.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 저금은 휴가비 마련하기 위해서 좀 하는 정도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사회를 믿고 있는 거죠. 예, 신뢰가 쌓여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정말 다르네요. 지금 예. 대한민국 현실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이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면 이제 네. 우리가 그 정부와 시민이 있는데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이제 세금 문제 나오면은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 관료들이 세금이 우리나라가 비싼 게 아닌데 조금 올리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다 불평한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거기는 정말 부패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을 내면 예. 이게 안 샌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진짜 열심히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본 것 중에 말매시를 갔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조선 말매. 산업 말매 눈물 네. 조선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정말 애를 먹고 있는데 말매가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때문에 여기가 망했다. 그러니까 말매가 한참 조선업으로 우리처럼 잘 되다가 한국에서 이제 그 가격 경쟁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네. 우리처럼 정부가 나서서 몇 년 끌어오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크레인도 현대중공업에 1달러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는데 이거를 교육과 이제 또 그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새 직업을 찾아주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그 공자님 말씀은 나도 알겠는데 솔직히 실업하신 직장을 잃으신 분한테 교육하고 트레이닝 받는다고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냐. 네. 그랬더니 본인들도 그거를 인정을 해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실업을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우리는 사실 해고가 살인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만큼 완전히 끝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는 80% 정도를 이렇게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월급의 80%요? 그렇죠. 수입의 80%. 그러니까 예. 이게 정부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을 구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게 단순히 뭐 그냥 명목뿐인 직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업률 줄이기 위한 거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데 새롭게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짜 부러웠습니다. 그런 면이. 아유, 말만 들어도 예. 딴 세상 얘기 같고. 그러니까 그 조선 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네. 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조선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IMF 때도 조선 산업은 잘 됐고 오히려 환차익으로 몇 천억씩 이득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근처에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일본이 조선 산업으로 60년을 먹고 살았다. 우리가 30년을 먹고 살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중국으로 넘어갈 거다. 근데 지금 30년이 안 됐는데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서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 정부가 말하자면 당장 호황이면 그 자기 임기 중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끌고 있거든요. 임기 네. 내에만 별 문제 없이 해서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세금 내기 싫은 겁니다. 이거 세금 내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죠. 하고 임기 중에 문제 안 생긴 데 들어가고 네. 그냥 버리는 셈이니까요. 근데 이 정부에서 말하자면 그런 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제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 덴마크나 스웨덴 그 다음에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돈이 든다. 그리고 네. 사회 안전망도 만들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된다. 세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세금을 안 올리겠다 해놓고 이게 말하자면 담배세 올려서 이제 그렇게 서민들한테만 예, 부담을 호주머니만 주고 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오히려 정부가 쓰는 돈이 네. 재정 지출이 또 세수를 가지고 쓰는 돈이 제대로 쓰인다는 확신이 들면 저는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못한 상태에서 증세 안 하겠다 여기면 매달려 있으니까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뭐 5억 이상 예.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려야 된다, 예. 법인세 올려야 된다,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끝까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내수 경기를 죽인다.
뭐 이런 논리인데. 아니 뭐 다른 방향에서 내수를 올려야지. 지금 우리 네. 세율이 너무 낮고요. 소득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제가 경제학 쪽에는 뭐 전문성은 네네.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초반에 복지 관련 얘기, 사회보장 얘기, 세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이 얘기만 들어도. 한번 가보십시오. 네. 오마이뉴스에서 이번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힘이 없어서 빠지셨군요. 네. 저희 팟짱에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팟짱에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길에 다니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봐도 굉장히 본인들의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네. 세금 내는 데 대해서 불만이 없고 아주 교과서적입니다. 그냥 정말 그 교과서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나라 얘기, 이상적인 나라 얘기 같게 들립니다. 거기도 굉장히 20세기 초반까지도 못 살던 나라고 또 기후가 겨울에는 완전 밤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네, 환경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스웨덴에는 물론 자원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거기는 인구가 스웨덴은 1000만이고 또 덴마크는 580만이라서 우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은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팟짱에서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 가시면 시민들- 저도 좀 같이 가요. 아 그럴까요? 만나보는 특집 방송 갈 수 있을까요? 참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나 여쭤볼게요. 네. 새누리당 의원 같이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새누리당 의원은?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많지만 우리나라가 저렇게 가야 된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래요? 이거 당연히 동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신기한 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러 간 것이 스웨덴 덴마크에는 보수당이 있고 3인당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보수와 진보가 있는 셈인데 어떨 때는 보수 정당이 진보적인 아젠다를 내놓습니다. 또 진보 정당이 보수적인 걸 해가지고 네. 하나를 들어주면서 이걸 받고 그래서 합치가 되는 거지 이쪽은 이쪽 주장만 하고 이쪽은 이쪽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제가 이번에도 절실하게 느낀 것이 사실 새누리당이나 저는 새누리당을 매우 그 정책들을 다 반대합니다만은 자주 접촉면을 가져야 네. 얘기가 되고 서로 토론이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번 그 유럽 방문 기간 동안 새누리당 의원 한 분은 설득은 하신 거네요. 설득을 했다기보다는 네. 설득을 했다고 본인은 설득을 당했다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최소한 저희가 주장하는 주장이 뭔지는 알고 그 논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아니까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하. 괜한 안 될 거 알면서 서로 주장한다거나 네. 감정적인 싸움을 한다거나 저쪽 주장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와서 보니까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군요. 예, 네.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 어떤 또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그 여야 정치인들이 한 열흘 정도 같이 산에 가서 맞아요. 예 그런 거를 기억납니다.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열흘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10년을 다녀도 생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네. 어떤 접점을 찾을 수는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회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본회의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좀 이 휴회가 됐던 것이 또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네. 고성을 지르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 네. 본회의장에서도 좀 섞어 앉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예, 유럽 방문 외유를 다녀오신 건 아닌 네. 금태섭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팟짱에서 진짜 같이 가서 예. 한번 둘러보고 그 생생한 현장을 생방송으로 전 세계 전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정말 많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열공을 하고 오신 금태섭 의원님과 색깔 있는 인터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오늘 진짜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우병우 수석 얘기인데 갑갑합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우 수석 지금 열심히 정상근무하고 있다고 해요. 우병우 수석의 각종 불법 비리 의혹, 양파 수석이란 별명이 생길 정도로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넥슨의 처가 강남 땅 그거부터 시작해서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수억 대의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아들의 의경 꽃보직 채용 의혹, 유기준 의원실 인턴 추천 채용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까도 계속 나와요.
이런 의혹들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시고 저는 이게 계십니까? 대단히 그 불행한 사태고 네. 그다음에 청와대가 정말 이 그 정부 운영의 기본을 잘 못 지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그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고위직이고 네. 실질적으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 공직에 있으면 특히 고위직에서는 결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금 이 진경준 검사장의 네, 네. 승진 때 인사 검증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음. 거기에 대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반응은 뭐 계좌 추적권이 없었다, 뭐가 어땠다, 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게 그 진경준 검사장이 단순히 그 평범한 검사가 아니라 검찰 내에서는 꽃이라고 하는 검사장에 승진한 거고 거기서 검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결과에 됩니다. 대해서 네.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걸 뭐 계좌 추적한 직원한테 돌릴 일도 아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지금 진경준 검사장 사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우리가 계좌 추적권이 없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네.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국민들이 정부 전체에 대해서 신뢰를 잃는 것이죠. 여기서 그 만약에 애초에 그 정치적인 책임을 정상적으로 졌으면 네. 이렇게까지도 안 됐을 텐데 정말 진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혹들 나오는 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검사 출신이기도 하신데.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네. 이제 이게 저도 옛날 사람이 돼가지고 요즘 젊은 것들을 막 하는데 저보다 다 나이 많은 분들이지만 네. 제가 공무원 될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공무원은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보를 많이 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정보를 실제 모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저거는 불공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를 많이 보면 평범한 공무원으로서도 모르지만 특히 고위 공직자로서는 이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자식 군대 문제나 처가 문제나 하나하나 따지면 뭐 처가 문제지 자식이 군대는 갔는데 뭐 이런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될지 몰라도 네. 정말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참 더군다나 이분이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에 있는데 본인이 그렇죠. 이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을까? 인사 검증을 하면 뭐 논문 표절 문제서부터 뭐 부동산 투기서부터 온갖 문제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그 나름대로의 변명이 다 있어요. 그때는 다 그랬다. 그때는 뭐 월급이 적어서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와이프가 한 거다. 뭐 온갖 게 다 있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에 올라갈 때는 그만큼의 어떤 도덕성이 자질. 아주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제점을 면하는 도덕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본인 자체가 가장 그 깨끗하고 흠결 네. 없어야 되는 분이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참 이 고위 공직자들을 검증하고 공직 기강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니까 예. 더욱 더 국민들이 우병우 수석 그 인사 처리 그리고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뭐 그냥 지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박 대통령이 한 번 쓴 사람은 계속 쓰는 네.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언론에도 보도될 정도로 특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그거는 우병우 민정수석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 네.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고 중요한 국가기관인 검찰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신뢰가 흐트러지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를 떠나서라도 네.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그 아주 이 통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물론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 법무부에서 돌아가는 사건을 대통령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가장 그 미묘한 자리에 민정수석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이 말은 정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네.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찰에 수사 가이드를 주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네.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다. 이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통로가 되는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말이 이 정도로 나올 정도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네. 지금 송석현님께서 뭐 인사 검증하는 민정수석이 가장 부패했으니 뭐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인사 참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었네요라고도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당장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의 자질 논란이 있어요. 네, 정말 뭐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일단 논문 표절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고 본인이 근무하던 지역에서 뭘 별장을 구입하셨던데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건 더 큰 문제인 것이 시위와 관련해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보면 이런 분이 경찰청장이 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더군다나 지금 논란의 중심부에 있는 민정수석이 네. 검증을 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정상 업무 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말 너무 고집이 세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박 대통령 뭐 일단 특별감찰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청와대가 예. 특별감찰 뭐 이번에 처음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이 감찰 통해서 모든 의혹 다 해소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특별감찰관의 업무 네. 범위 자체가 대단히 제한돼 있고요.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감찰관은 수사를 못 합니다. 네. 그냥 감찰 조사만 할 수 있고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문제가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병우 수석이 수석이 되기 전에 네. 검사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질 못합니다. 민정수석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온 다음의 일에 대해서만 하하, 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극히 얕게 보는 건데 그런 얕은 감찰 결과를 통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해도 네. 근본적으로 진경준 검사장 이 검증 문제에서 실패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네. 억울한 사람을 유죄 판결을 해가지고 뭐 10몇 년씩 징역을 살았다. 나중에 무죄가 밝혀졌다. 네. 나는 그때 열심히 재판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생긴 이래 해방 이후 68년간 한 번도 없었는데 검사장이 처음으로 구속된 일이 생겼고 네. 그 검증 책임자가 지금의 민정수석인데 이런 감찰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럼 법 위반 사항을 보겠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특별 감찰을 해도 네. 이 뭐 관련해서 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든 검찰을 또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거쳐야 어차피. 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감찰의 권한이라는 것이 제한돼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이 민정수석이 된 다음부터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박 대통령 뭐 이렇게 민심이 들끓고 있고 네. 야당에서 연일 우병우 수석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언급 안 하고 있어요. 뭐 침묵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우수석을 감싸고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글쎄요, 박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걸 짐작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아마도 하나가 이제 임기 말이 점점 다가오고 하나 네.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청와대 계신 분들이 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당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가 무슨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 되는 거를 야당도 바라고 있고 네. 지금 저희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된다는 것은 절대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나라라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네. 좀 더 나은 사람이 민정수석을 해서 이 임기 말까지 제대로 된 공무원,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지 지금처럼 고집을 부리는 것은 박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나 네. 지금 정부를 위해서나 저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박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을지 특별감찰 결과가 나오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주목이 되는데 우병우 수석 문제 저희가 계속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말씀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지금 감찰관하는 이석수 감찰관이나 제가 다 잘 아는 분들인데 다들 검사 출신이세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아는데 지금 검찰을 비롯해서 법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검사 출신이 감찰한다. 이거에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지 이걸 네.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법조 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네.
내부적인 지금 검찰도 스스로 내부 개혁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아무도 그거를 이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청와대가 나서서 짧게요. 예. 그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국민의 다수가 물러나라고 하는 민정수석을 또 검사 출신이 나서서 감찰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지금 저 문제가 많은 검찰 개혁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청와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검사도 우리도 우리가 개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예. 이게 길게 봤을 때 뭐 길게 안 보더라도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예. 그런 거 자체가 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야당이 잘 되니까 우리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잘하고 우리도 더 잘해야지 네. 지금처럼 가는 것은 대단히 그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불행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불행한 거죠. 예. 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정부에서 비판받고 있고 참 검사 출신이셔서 더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검사이실 때 예. 뭐 우병우 수석도 검사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좀 어땠습니까 평가가? 이거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개인적인 평가를 예를 들자면 굉장히 좀 그 뭐랄까 강한 스타일이죠. 강한 스타일.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저희가 그 수사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한참 된 일이지만 이 게이트 사건들이 많았던 때가 있습니다. 누구 게이트, 누구 게이트. 네, 그 네. 사람 제가 그때 중수부에 있어가지고 한번 다 모아서 검사들에 대한 평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왜 굿캅 배드캅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강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회유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되는데, 수사 기법이 있겠죠. 예, 굉장히 그 강하고 수사는 굉장히 잘합니다. 평이. 음. 근데 이제 그거는 검사 때 얘기고, 네. 예전에 이제 그 저기 그 요번 최근에 또 논란이 그 편지를 써가지고 논란이 됐지만 부장검사로서 네. 거액의 뇌물을 받아서 구성됐던 김광준 네. 부장검사가 예. 있는데 거기도 참 수사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하고는 근데 이제 그 수사를 잘한다 그래서 이 다른 영역에서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이 했다고 이제 의혹을 받는 그런 역할들을 봤을 때 이분이 검사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민정수석으로서는 과연 맞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수사는 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그 전해철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예. 인터뷰 하셨는데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 조사 받으실 때 검찰에서 2009년도에 그때 직접 조사했던 사람이 우병우 수석이었잖아요. 예. 대검 중수부 1과장이었는데 그때 뭐 언론을 통해서는 뭐 잘 이렇게 했다. 그 뭐 예의 갖추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해철 수석이 의원이 얘기할 때는 굉장히 고압적이었고 그 문재인 네. 전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검찰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형편없었다는 네. 것이 정설이죠. 그리고 물론 어떤 사람을 상대로 수사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키고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만 그때 그 언론의 그 수사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서 망신을 준 것은 이거는 정말 수사하는 검사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네. 그때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구조랑 비슷한 건데 이 언론에서 뭐 이런 그 뭐 다른 얘기가 기사가 나오면은 네. 검찰에서 오히려 펄쩍 뛰면서 참 나쁜 빨대가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요. 그 지금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일 사실이 아닌 것들까지 막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네. 이걸 항의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화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중에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결국 거기에 대해 색출도 못하고 예. 이것이 과연 고도로 이 어떤 짜여져서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였는지 혹은 기강이 흐트러져서 정말 그런 거였는지 정권이 바뀌니까 새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언론에 갖다 내놓은 건지 정말 그 아주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고 쳐도 이건 정말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고 이 점에 대해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때 당시에 수사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절대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병우 예. 수석 문제도 그렇고 그때 수사팀의 어떻게 보면 망신 주기식 예, 예. 그런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검찰의 모습 그리고 우병우 수석의 모습을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검찰이 예.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과 예. 그리고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자살한 김홍영 검사. 예. 예. 이분 어머니를 제가 만나봤었는데 네. 참, 내년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네. 아들이었고 울면서 전화했을 때 그때 내가 올라와서 만났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을 네. 그걸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이 김 검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받고 있는 김대현 부장검사에 예. 대해서 검찰이 해임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고 여기저기 법조인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검찰청 법상 검사는 국회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파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뭐 이런 수사 뭐 이런 상황 보지도 않고 바로 이제 해임이라는 카드를 던졌거든요. 이런 검찰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검찰 사실은 이제 검찰이 내부적인 개혁으로 뭐를 하는 것은 지나간 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개혁을 못 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부장검사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데 네. 이거는 거의 문화거든요. 사실은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네. 그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문제는 검찰은 이 조금 얘기가 빗나가는데 검찰하고 경찰하고 관계에서 검찰이 경찰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고 감독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근데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아무 감독도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대한민국 기관 중에 거의 유일하게 감사원이 현장에 와서 감사도 못 합니다.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개인을 잘라내는 식으로 가는데 전반적으로 문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아주 뿌리째 뜯어 고쳐야 되지 않나. 네. 검찰은 이제 정말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해임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더 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파면이 가능한데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국회가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이게 확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일단은 해임을 하게 되는데 해임하고 파면의 차이는 첫째로는 파면을 당하면 5년간 공직에 그렇죠. 임명이 안 되고 해임은 3년입니다. 네네. 그 변호사 자격은 아마 둘 다 어려울 거고. 근데 사실 파면이 되건 해임이 되건 그렇게 된 검사가 다시 공직에 오른다는 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 연금. 연금을 네. 얼마나 가져가는지의 문제인데 네. 그 연금을 좀 파면을 당하게 되면 4분의 1 내지 2분의 1 더 많이 이제 그 못 가져가게 되는데 네. 그거를 위해서 한 2년 길면 짧으면 1년 정도를 기다리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초점이 이 부장검사 개인에 대해 김대현 부장검사 개인에 대해서 파면으로 가지 않고 해임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되게 잘못한 거다. 저는 그건 큰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임을 했으면 네. 지금까지 이제 그 해임당한 사례들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또 종교 단체에 빠져가지고 그 수사 정보를 네. 내다 준 검사들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거의 이 지금까지 역사상 파면된 게 한 번도 없는데 파면이 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하거나 기다려야 되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개인이 대단히 잘못한 거고 김대현 검사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네. 이게 개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예. 검찰 개혁 자연스럽게 그 주제로 지금 화제가 모아지게 됩니다. 예. 사실 뭐 진경준 검사장 구속 기소도 그렇고 우수석 의혹도 그렇고 뭐 그동안 스폰서 검사니 뭐 벤츠 검사니 예. 검찰 비리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김영란법이 탄생하게 되고 지지를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검찰 개혁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 검찰 정권이 개혁을 바뀌지 않는 이상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권 바뀌어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정권이 바뀌어야죠 물론. 당연히 바뀔 겁니다. 근데 예.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검찰의 문제는 아주 단순한데 권한이 너무 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네. 이름 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나라, 네.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어떤 나라든지 그리고 인류가 생긴 이래 우리나라 지금까지 만들어진 국가, 네. 그러니까 유사일의 모든 전 세계를 통틀어서 대한민국 검사가 제일 셉니다. 이게 슈퍼파워. 이게 대한민국 모든 검사. 악의 근원인 겁니다. 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네. 스폰서 검사가 생긴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그래요? 검사를 술을 사주고 차를 빌려주고 예. 차라리 우리 불쌍한 국회의원도 하시지. 그러니까 검사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알아두고 검사하고 친하고 검사한테 술을 사주고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소 독점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사에 있어서 예. 힘을 쓰는 게. 검사가 가장 문제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검사들은 미국에서도 한다고 얘기를 할 텐데 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부패 같은 거는 경찰이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검사들이 팀을 짜서 특별수사팀 같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다만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누구라도 오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관들이 밤새서 이제 범인 잡으려고 하고 자백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슨 성과급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네. 범죄하고 맞부딪히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두는데 네. 검찰은 기본적으로 그 제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경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이 견제하는 거.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얘기지만 정현주 KBS 사장이 배임으로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이 많은 법조인들이 이게 무슨 배임이냐. 법원에서 국세청이랑 합의하라고 해서 합의했는데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때 검사가 거의 검찰에서도 다들 반대했는데 어떤 검사가 나는 배임된다고 생각해. 그러고 뻑 기소한 겁니다. 이게 권력이고 권한인 겁니다. 외국 같으면 예. 경찰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거는 배임죄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그 경우에 청와대에서 혹시라도 정현주 KBS 사장이 미워서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싶었으면 경찰하고 검찰 양쪽의 압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관이 이건 네. 가정적이지만 청와대에 마음에 들고 싶고 아부하고 싶어서 정현주 KBS 사장을 배임으로 기소하려고 할 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 처벌이 된다 그러더라도 자기네 공도 아닌 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네가 보기에는 배임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견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워지는데 우리나라 검사들은 본인이 직접 수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견제도 안 받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경준 검사가 그 넥슨에서 주식을 받은 것이 검사장이 돼서 검찰에서 고위직이 된 다음이 아닙니다. 초반에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 났을 때 그 양상을 보면 검찰을 거의 조직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어린 검사서부터 이게 검찰이 너무 힘이 세서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어디 가서 말을 못 합니다. 스폰서 검사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 검사들이 청렴하고 네. 우리나라 검사들도 청렴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검찰 권한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바른 방향으로 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거기서 출발이 잘못됩니다. 검찰 권한이라는 것을 예. 한 5분의 1 정도를 대폭 축소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누가 이게 직접 수사를 못하고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 예. 누가 검사한테 가가지고 뭐 스폰서를 예. 하고 하겠습니까?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누구를 알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화하고 네. 같이 만나서 술 마셨다고 얘기하고 이거 자체가 힘인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만 견제하게 되면 네.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전제 자체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게 생각이 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상 인류가 생긴 이래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중에 모르겠습니다. 뭐 저기 조그만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름을 아는 나라 중에서는 네. 대한민국 검사가 압도적으로 제일 셉니다. 아. 왜 이 제도를 그러니까 이 놓고 이게 저는 그 진보 정부에서도 약간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권력을 놓은 상태에서 이걸 올바른 방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네. 지키면서 가기를 바랬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를 설계할 때는 어떤 신뢰, 믿음, 네. 착한 사람이 나와서 다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기초로 설계를 하면 안 되고 불신, 권력에 대한 견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네.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권한 남용을 시도할 때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 음. 우리나라 검사는 너무 셉니다. 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권 교체가 돼서 네. 검사 한 명이 정말 정의로운 검사가 나타나서 이 구악을 일소하고 정말 그동안 쌓였던 정권의 잘못한 점을 다 헤쳐서 네. 온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그야말로 국민 검사가 되고 팬클럽이 생겼다. 저는 그게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권 교체가 돼서 이상한 정권이 들어오면 또 똑같은 사람 권한을 가지고 하려고 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착한 검사니까 되고 이 사람은 나쁜 검사니까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대단히 이거는 국가가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고 네.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선의에 기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은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스폰서 검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는 이 스폰서 검사 수가 적고 우리는 많은 게 아니라 거긴 생각을 못해. 왜 검사한테 벤츠를 주냐?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벤츠를. 네. 검사한테 벤츠를 주면 네. 그건 진짜 사랑의 선물인 겁니다. 여기랑은 완전 얘기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건데 네. 이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검사들이 올바르게 검사가 바로서 이게 이 올바르게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속 시원하게 좀 이해가 되네요. 출발 전부터 좀 네.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뭐 말씀이신데, 예.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 네. 그리고 뭐 그 검사 무슨 선서 만들고 네. 저는 그런 것이 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도를 하는 것이고 네. 검사도 그냥 평범한 공무원으로 해야 됩니다. 법률 전문가고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네. 기소하고 또 법률에 따라서 공소 유지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검사들이 비장한 모습으로 나와서 뼈를 깎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외국에 그런 검사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만큼 검찰이 하는 일이 신문지상을 네. 장식한 나라가 없습니다. 음. 검찰은 범죄를 상대해야지. 네. 지난 몇 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냐 없냐를 검찰이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황우석 교수가 만든 네, 네. 줄기세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거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런 권한을 다 가지면서 검찰이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저는 근본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맨날 이런 검사들의 잘못된 행태가 나올 때마다 뼈를 깎는데요. 네. 뼈가 없을 것 같아요. 다 깎았어. 저도 만약에 검사를 하면서 그게 사실은 검찰의 본연의 업무거든요. 저는 어려서 사실은 꿈이 탐정하고 싶은 거였는데 네. 우리나라는 탐정이 불법이라 검사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경찰 하든지 네. 검사를 하든지 하는데 검사가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이거 해보니까 네. 너무 사회 문제에 다 개입하고 법률 전문가로서 외국에서는 검사로서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게 뭐 문제가 되는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문제가 안 됩니다. 범죄자 상대하고 형법을 적용하는데 왜 정치적 중립성이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네.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데 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랬으면 저도 검사 생활을 계속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시죠? 뭐 지금도 저는 항상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 개혁 문제 저희가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맞는 말씀이다. 이런 응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검찰이 셀프 개혁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야 3당이 검찰 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 개혁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그래도 반대하는 목소리 내고 있더라고요.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 말 들어보니까 네. 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럼 있어요. 저는 이 어떻게 말씀 보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의견을 내놓으십시오. 새누리당이 검찰이 지금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그대로 가자는 건지 저희는 저희의 의견을 대안을 낸 겁니다. 그럼 새누리당에서 의견을 내라고 하십시오. 새누리당은 네. 아무 의견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러면 새누리당의 의견은 검찰은 이대로 그냥 가도 좋다는 건지 지금 검찰의 행태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 안 바꾸고 그대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네. 아무 의견도 안 내면서 우리가 낸 의견을 가지고 비판만 일삼 발목을 잡는 거죠. 이거 그 과거 야당이 한다고 맨날 비판하던 거를 여당이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사실 크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여당이 나설 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정말 그렇죠.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렇게 내놓고 어디 가서 우리가 외국에서 얘기를 하겠냐. 그러면 새누리당의 의견이 뭐냐. 그 내놓으면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전에 우리 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국민의당하고도 협의를 하고 네. 우리 내부도 토론을 거치고 야3당이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자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온다 그러면 저희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거죠. 같이 하자. 그럼요. 같이 그 지금 이 의원 수도 더 많아졌는데 일당이 됐는데 네. 토론하고 자기네 그 새누리당의 의견을 내주면 당연히 존중받고 토론을 하게 될 텐데 아무 의견도 안 낸 상태에서 하는 거는 그건 발목 잡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발목은 새누리당이 잡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예. 있겠네요.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볼 때 네. 구체적인 이 개혁 방법, 네. 뭐 정책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거를 떼내야 된다고 이른바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수사권 조정? 뭐 조정하고는 이런 조금 다른데 아예 수사권 떼내야 된다? 조정은 이제 경찰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안 받고 경찰도 예.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그거는 이제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자 그런 건데 네. 저는 경찰은 이제 10만이 넘는 병력이 그 일반 시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견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한 수사지휘가 필요하고요. 네. 다만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없어야죠. 그걸 떼내면 그러니까 예. 검찰의 권한을 그렇게 대폭 줄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힘을 슈퍼파워 검사를 많은 분들이 검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분들이 수사권 조정 얘기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대체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너무 센 게 문제다. 그러니까 경찰을 더 권한을 세게 해줘가지고 둘이 경쟁하면 잘못하다가는 진짜 더 센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검찰을 이렇게 하자.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것이 전 세계 스탠다드거든요. 예, 독일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개혁을 하다 보면 네. 뭐 정말 이 뛰어난 인재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분들이 검찰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검찰에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네. 검사가 힘이 약해지면서 검사의 그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항상 문제로 그 지적돼 온 점이 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법 쪽에 가냐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사회 신분의 상승이기 때문에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한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뭐 우수한 사람들만 판사 검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참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배심 재판이 도입된 건데요. 네. 배심 재판을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냐 하면은 이 배심원들이 일반 시민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사하고 변호사들이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재판을 가서 방청을 하고 있으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판검사 변호사가 자기들끼리만 아는 말을 쓰니까. 네. 판사나 검사나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 중에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대법관다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자기 자랑인데 그 검찰 그 마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세요. 제가 도안을 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의견 수렴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검사들한테 어떤 마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냐. 네. 그랬더니 어사방문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검사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외부에서 독수리 오연제라고 비판받은 것처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짠 나타나서 구해준다.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연중에 국민들 중에도 검사가 우수한 사람이 가서 이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해결해주고 네, 네. 그건 검사가 할 일이 아니고 예.
지역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검사는 형사적인 문제를 범죄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많이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왜 노사 문제에 저렇게 검찰이 개입을 검찰 공안부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저 항공사에서 뭐 파업이 일어났다. 네. 그럼 공안부 검사가 항공사 저 경영진하고 조종사 노조 사람들을 검사실을 불러가지고 합의를 시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두면서 예. 검사가 우수하고 공정한 사람이 가서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거는 저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정말 우리 사회가 기승전 검으로 가고 기승전 있잖아요. 검으로 가는 예. 거죠. 예. 그걸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좀 들으실 텐데 개혁에 동의를 하고 계신가요? 검찰 내부가 항상 늦는데 네. 그 지금은 뭐 젊은 검사 생각은 모르겠는데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선배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네. 예전에 검사가 그 수가 적었을 때랑은 지금 저 조직원들의 생각도 달라서 이제 직업으로서 검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이게 잘못된 건데 뭐 부장이 회식하러 가자 그러면 가서 밤새고 뭐 이거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상명하복 문제도 많이 사라지고 특히 여성 검사들이 많아지면서 네. 많이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그리고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네. 검찰에게 본연의 업무를 돌려주고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게 해준다면 검사들도 찬성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 나이 또래 일부 그러니까 그 특수부 검사들을 만나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네. 자기들은 수사하러 여기 들어왔다. 지금 검찰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나는 내가 이제 저기 노사 관계도 하고 예. 선거법도 하고 이 고위공직자도 잡아넣고 이거 하려고 검사를 왔는데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제 밑에서는 다르거든요. 네. 그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띄어내고 밑이랑 새롭게 본연의 업무를 해줘야죠. 그 잘못된 검찰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문화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검사가 있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은 검찰을 개혁하려고 야당이 힘을 모으고 뭐 새누리당 의견을 내서 뭐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나 뭐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꼭 그렇게 되도록 반발이 노력하겠습니다. 클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는? 그걸 막지 않을까요? 검사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근데 깨야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결국 여론의 힘, 네. 국민들의 그 힘인데요. 저는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냥 단순히 내가 검찰 출신이니까 네. 그런 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들의 뜻을 여론을 모아서 이번엔 꼭 해내겠다. 예,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국회 얘기 잠깐만 해보죠. 예,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 뭐 얘기 나누시고 하실 텐데 예. 20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뭐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를 바꿔서 네. 실질적으로 무엇이 바뀌게 하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명분만 가지고 뭘 했다 이런 거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법사위 같은 경우는 법원 검찰 개혁 이런 문제인데 어떤 법을 만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대법관들이 지금 너무 다양화 안 돼 있는데 그래요. 너무 보수적이에요. 우리가 법을 뭐라고 만들건 무슨 법을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법관들이 이렇게 있을 때 판사 출신도 있지만 네. 변호사 출신도 있고 학계 출신도 있고 사회활동 하시던 분들도 있고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다양한 견해가 반영이 되겠구나 네. 하는 거를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만드는 정치를 하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예. 상임위도 가시고 본회의 참석하시고 질의하시고 해보시니까 예. 어떤가요? 밖에서 볼 때와 안에 할 수 들어와서 있는 볼 일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리고 예. 이제 이 법을 만드는 입법만 생각을 하면 국회 선진화법도 있고 뭐 상대당에서 반대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하지만 네.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전달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정책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냐 물어보고 또 답이 오면 이건 잘못됐지 않냐 이런 네. 바뀝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다면 한 30년
결론은 30년 하시겠다는 거죠? 그건 농담이고요. 정말 4년을 하더라도 네. 한시도 그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계속 다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30년 하시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직은 초선이라 네. 이제 제가 그 본회의에서 발언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런 경험을 쌓다 보니까 자주 못 가봤는데 네. 그래도 강서갑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저희가 1시간 가까이 금태섭 의원님과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병우 수석 문제, 뭐 진경준 검사장 문제, 검찰 개혁 문제 이걸 좀 다뤄봤는데 그래도 좀 유쾌하게 그리고 금태섭 의원님의 깔때기도 좀 들으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팟짱에는 그래도 바쁘시더라도 팟짱에는 좀 자주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자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 정치가 정말 많은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정말 전과 다르게 저희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많이 채찍질을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